자, 이번 시간에는 3단원 확률의 뜻과 활용 파트 나갈 거야. 자, 확률 나오는데 확률은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했었네. 기억나? 안 나? 나야 되는데. 확률 계산하는 방법 기억 안 나? 확률 계산하는 방법 뭐였어? 전체 사건분의 특정 사건이었어. 그치?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분의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 해가지고 확률 계산하는 겁니다. 자, 고등학교 와서는 확률을 새롭게 정의를 할 겁니다. 왜냐면은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 분의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라고 해버리니까 좀 없어 보여. 그치? 그래가지고 조금 있어 보이는 용어로 새롭게 정의를 할 거야. 자, 그래서 새로운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 용어를 조금 보고 갈게.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시행이라는 용어가 나와. 시행은 뭐냐면은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을 시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별거 없고 주사위를 던졌다. 동전을 던졌다. 그런 것들이 시행이 되는 거야. 그렇지? 시행. 자, 거기에 대해서 표본 공간이라는 얘기가 나오네. 본 공간. 자, 표본 공간은 뭐냐면은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를 싹 다 모아놓은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고 얘기를 해줘. 알겠지?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다. 시행. 그치? 주사위를 던졌을 때 표본 공간은 그럼 뭐가 나오겠어?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눈의 수가 표본 공간이 될 거라고. 그래서 1, 2, 3, 4, 5, 6이라는 이 집합이 바로 표본 공간이 돼. 그치? 집합 들어왔네. 그치? 집합이 생겼네. 그래서 이제 집합으로 이제 확률을 정의를 해줄 거라서 집합이라는 용어가 생겨. 자, 표본 공간은 보통 기호로 뭘 많이 써줄 거냐면 S라는 거를 많이 써줄 거야. 샘플 스페이스라는 뜻입니다. 그치? 그래서 표본 공간이라고. 자, 그 다음에 사건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건은 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을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줘. 그렇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을 사건이라고 얘기를 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녀석의 부분 집합 2, 4, 6 이런 게 이제 사건이 될 거라고. 맞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 사건이야. 그치? 이거를 우리는 특히 어떤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주기도 해? 짝수 눈이 나올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주기도 해. 그치? 그럼 짝수 눈이 나올 사건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하면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중에서 짝수들 체크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표본 공간은 어떤 시행을 했을 때 전체 경우를 집합으로 나타내는 게 표본 공간. 사건은 그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 사건하고 나오겠다고. 그렇지? 자, 근원 사건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원. 사건은 뭘 근원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표본 공간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하나만 가지고 있는 집합을 근원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줘. 요거 하나하나를 근원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죠? 자, 그 다음에 무슨 용어가 나오냐면 전사건이라는 용어가 나오네. 자, 전사건이라는 건 뭘 전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표본 공간 전체를 전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줘. 그지? 그러니까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을 전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주사위를 던졌더니 던진 눈이 0보다 크더래. 그럼 반드시 일어나는 거잖아. 그지? 그걸 전사건. 맞아? 오케이. 그래서 전사건은 표본 공간이랑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공사건이라는 얘기가 나와. 공사건은 뭘 공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겠어? 계속 집합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공집합을 공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전체 집합을 전사건, 공집합을 공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을 공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치? 주사위를 던졌더니 8 나왔대. 일어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그 녀석을 공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줘.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새로운 용어가 나오는데 이 용어 다 알 필요까지는 없고 뭘 반드시 알아줘야 되냐면 표본 공간이라는 용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알았지? 또 사건이라는 용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전사건, 공사건이라는 용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았지? 시행이랑 근원 사건은 몰라도 상관없어. 오케이? 시행이랑 근원 사건은 몰라도 상관없고 표본 공간이랑 사건, 전사건, 공사건 정도는 용어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기하하려고 했는데 해야 돼요? 확통해. 좀 안 할 건데. 확통하고 싶어질 수도 있잖아. 근데 박통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안 할 수도 있대. 그 말이 돼요? 자. 그러면은 이따가 기하도 뽑아주세요. 알겠어. 있어요.
자, 그 다음 합사건, 곱사건, 배반사건, 여사건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자, 이제 요 사건을 전부 다 뭘로 생각할 거라고? 집합으로 생각할 거라고. 알겠지? 집합으로 생각할 거야. 그럴 때 합사건이라는 얘기가 나왔네. 합사건은 뭐 어떤 녀석에 대한 사건이겠어?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의 합집합으로 이루어진 사건을 합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줘. 알겠지? 자, 그래서 가운데 A라는 이렇게 합집합으로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A 또는 B라고 나왔을 때 합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렇지? 자, 곱사건은 뭐가 곱사건이 된대? A 교집합 B가 곱사건이 되는 거야. 그치? 용어로는 뭐라고 나올 거야? 문제에서 A 그리고 B라고 나올 거야. 그치? 여사건은 뭘 여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줘? A의 여집합을 여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줘. 그래서 A가 일어나지 않을 사건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그치? 그 다음 또 뭐 나오지? 배반사건 나오는 거다. 배반사건이라는 얘기가 나와. 자, 배반사건은 두 사건이 배반이다라고 하면은 A랑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나왔을 때 두 사건을 배반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치? 자, 그래서 펜다그램을 그려보면은 A랑 B 있을 때 두 사건이 이렇게 뚝 떨어져 있으면 배반사건이 될 거라고. 교집합이 없는 거야. 공통 부분이 없는 거를 배반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줘. 알겠어요? 그치? 집합에서는 이렇게 됐을 때를 두 집합이 서로 소야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확통에서는 두 사건이 배반사건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치? 자, 이 중에서 뭐 다 중요하긴 한데 배반사건 특히나 제일 중요해. 그치? 다른 게 별표 4개 반짜리면 얘는 별표 5개짜리야. 그치? 다 중요하긴 한데 배반사건이 제일 중요하다고. 알겠어요? 자, 그럼 뭐 예를 드는 거는 뒤에서 한번 해보고 자, 뒷페이지 합사건, 곱사건, 여사건, 배반사건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고 갈게. 자,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9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을 때 홀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사건을 A, 소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사건을 B라고 하자. 다음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자,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대. 유형 1번, 110번. 자, 그럼 표본 공간이 뭐가 될 거라고? 1, 2, 3, 4, 5, 6, 7, 8, 9가 될 거라고. 표본 공간이 1부터 9까지 하나씩 적혀 있으니까. 그치? 표본 공간은 그냥 전체 사건이랬어. 그치? 표본 공간. 용어 꼭 알아둬야 된다고 했습니다. 표본 공간이라는 용어. 그치? 표본 공간. 자, 그래서 1부터 9까지 싹 다 적어준 게 표본 공간. 그 상황에서 A라는 사건은 뭐라고 했냐면 홀수가 적힌 카드를 뽑을 사건이래. 그러니까 A 사건을 뭐라고 얘기를 해줘? 요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중에서 홀수만 다 적어주면 되겠지. 그치? B라는 사건은 뭐라고 할 거야? 소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다라고 했으니까 이 중에서 소수 찾아주면 되겠네. 2, 3, 5, 7 하고. 그치?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뭘 구하래? 1번에서는 뭘 구하라는 겁니까? A 합집합 B 아니야? A랑 B야 합사건이야. 이제 용어를 좀 달리 할 거야. 합집합 아니야? 합사건이야, 합사건. 그치? 자, 그런데 계산하는 건 합집합이랑 똑같아. 얘랑 합집합 할 거야. 그러니까 뭐냐? 1, 2, 3, 5, 7, 9가 바로 합사건. 두 번째, A랑 B의 곱사건을 살펴볼 거야. 곱사건. 자, 근데 계산해주는 방법은 교집합이랑 똑같을 거라고. 공통인 거 찾아줄 거야. 그러니까 뭐 있어? 3, 5, 7 있네? 하고. 자, 3번 A의 여집합 살펴볼 거야. 얘는 뭐라고 읽어준다고? A의 여사건이라고 읽어준다고. 그치? 그래서 A가 일어나지 않을 사건이야. 자, 홀수만 뽑았는데 홀수가 일어나지 않을 사건이니까 짝수가 나올 사건 찾아주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2, 4, 6, 8이 바로 A의 여집합. 그치? A의 여사건. 4번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하래. 그러면 얘는 우리는 집합에서 어떻게 표현했지? 교집합의 여집합은? A, 오케이. 차집합 B로 했었어. 그치? 자, 그래서 A집합에서 B집합에도 들어있는 거를 빼면 돼. 자, 그러니까 뭐 빼면 돼? 3, 5, 7 빼면 돼. 그래서 1, 9가 바로 이 녀석 사건이 되겠다고. 그치? 자, 그 다음에 대표 113번 보면은 한 개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다음 사건 A, B, C가 서로 배반인 경우를 모두 고르시라고 했어. 배반이 뭐라고? 교집합이 공집합이 나오는 게 배반이야. 그치? 교집합이 공집합이 나오는 게. 자, 그래가지고 우리는 각각 사건 한번 써봅시다.
110 몇 번이니? 113번. 자, 주사위를 한 개를 던졌대. 그러니까 표본 공간은 뭐가 나와? 1, 2, 3, 4, 5, 6이 표본 공간이 될 거고. 자, A라는 사건은 3 이하의 눈이 나온 사건이야. 그러니까 A 사건을 뭐라고 둘 거야? 1, 2, 3이라고 둘 거야. 3 이하의 눈이니까. 그치? B라는 사건은 뭐라고 둘 거야? 소수눈이 나온 사건이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B는 뭐가 돼? 2, 3, 5가 돼. 자, C는 뭐라고 한대? 약수의 개수가 홀수인 녀석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어. 약수의 개수가 홀수야. 뭐지? 1, 4, 그 다음은 6. 안 돼. 안 돼. 1, 4. 1, 4. 그 다음 숫자는 뭘까? 이 안에 없긴 하지만. 9. 무슨 숫자들이지? 2개. 제곱수야. 그치?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그런 것들이 약수가 홀수가 되는 거야. 그치? 앞으로는 약수가 홀수다라고 하면 제곱수 항상 떠올려줘야 돼.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1이랑 4 두 개밖에 없겠네. 맞아. 자, 그랬을 때 A랑 B는 교집합했을 때 공집합 나와? 안 나와. 그래서 A랑 B는 서로 배반이 아니야. B랑 C는 교집합했을 때 공집합 나와? 공통 부분이 없네. 그래서 공집합 나와. 그래서 B랑 C가 서로 배반이야 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치? C랑 A는 교집합해서 공집합 나와? 안 나오네. 1 똑같이 들어있으니까 안 나올 거라고. 그래서 B랑 C만 배반이고 나머지는 배반이 아니구나 하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크게 어려운 거 없네. 우리 집합했던 거랑 똑같은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여기까지 풀어보고 안 되는 거 질문하고 그 다음으로 갑시다. 어떻게 정의해줬어? 전체 사건분의 특정 사건하고 정의를 해줬어. 그치? 자, 근데 전체 사건분의 특정 사건 하니까 조금 없어 보여. 그치? 그리고 우리는 전체 사건과 특정 사건에 대한 거를 좀 전에 표본 공간과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으로서의 사건 A로 우리가 생각을 해줬다고. 맞아. 그치?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이 사건 A가 나올 확률은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기호로는 P의 A라고 얘기를 할 거야. probability, 확률이란 얘기지. 그치? 가능성, 확률.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란 뜻이야. 그치? 요 기호 알고 있어야 돼.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P의 A하고 적어줘.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자, 얘는 이제 어떻게 계산해 줄 거냐면은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분의 A라는 사건의 원소의 개수로 정의를 할 거야. 그치?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분의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치?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분의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랑 똑같은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이제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분의 A라는 집합, A라는 사건의 원소의 개수로 정의를 해줄 거고. 자, 요 확률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은 수학적 확률이라고 얘기를 해줘. 그치? 수학에서 사용하는 확률이야, 얘가. 오케이? 수학적 확률. 계산하는 방법이라는 얘기야. 어디 보자. 그래서 예를 들어가서 한 개 주사를 던지는데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사건의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럼 한 개 주사위를 던질 거야. 그러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표본 공간은 1, 2, 3, 4, 5, 6. 이게 3의 배수가 나오려면 3, 6이 나와야 돼. 그래서 우리는 6분의 2 하고 그냥 계산을 해주겠다고. 그치? 확률 계산하는 방법. 그치? 중학교 때 했던 거랑 똑같아. 계산하는 방법은. 맞지? 오케이.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 통계적 확률이랑 뭐 그 뒤에 기하적 확률이 나오나? 기하적 확률까지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면은, 자, 통계적 확률은 뭘 통계적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냥 확률, 관찰을 통해서 그냥 확률 찾아준 게 통계적 확률이야. 그치? 자, 예를 들어서 청주 시내에 1000명의 신생아가 태어났대. 그치? 신생아 1000명 태어났대. 그 중에서 남자애들이 520명이 나왔대. 그럼 이 1000명의 신생아 중에서 한 명을 딱 뽑았을 때 걔가 남자일 확률을 구하시오. 그럼 뭐 하면 된다고? 1000분의 520 하면 된다고. 오케이? 그냥 문제에서 주어진 숫자 그대로 갖다 쓰면 되는 거야. 통계적 확률은. 관찰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치? 자, 그러니까 통계적 확률 학교 시험 나오겠어? 안 나와. 그치? 안 나와. 나올 수가 없어. 이렇게 쉬운 문제 어떻게 나와? 안 나온단 말이야. 문제 써있는 숫자 그대로 갖다 써주면 그게 확률인데 뭐. 그치? 안 나오는 거야.
통계적 확률 안 나옵니다. 오케이? 그런데 통계적 확률의 의의는 뭐냐면은 자, 시행 횟수가 굉장히 여러 번으로 늘어나면은 이 통계적 확률이랑 수학적 확률이 거의 비슷해져. 그런 의의가 있어. 알겠지? 그런 의미가 있어. 그럼 시행 횟수가 몇 번 이상이면은 통계적 확률이랑 수학적 확률이 같아진다가 거의 비슷해진다라고 생각하냐면은 충분히 많으면 이제 같아진다고 할 건데 충분히 많다는 얘기가 애매하잖아. 그지? 그래서 대충 20번 이상이면 충분히 많다고 얘기를 해줘. 20번 이상이면은. 그치? 20번 이상이면. 이 20번이라는 것도 수학자들끼리 지금 의견이 지금 아직도 분분해. 누구는 한 18번 정도만 시행하면 돼. 라는 사람들도 있고. 야, 그래도 한 30번은 넘겨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사람들도 있고. 해가지고 너네들한테 절대 애매한 숫자 안 줄 거야. 방금 했던 것처럼 1000명, 10,000명, 570명 뭐 그런 식으로 줄 거라고. 그치? 절대로 애매한 숫자 안 줄 거야. 23명 뭐 그렇게 안 줄 거라고. 그치? 안 줄 거야. 자, 그러면은 시행 횟수가 충분히 많아지면은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이 거의 비슷해진다. 유사해진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치?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넘어갑시다. 기하적 확률. 자, 기하적 확률은 뭘 기하적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냐? 자, 기하적 확률은 뭘 기하적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림으로 나와 있는 형태의 확률을 기하적 확률이라고 얘기를 해. 그림으로 나와져 있는 거. 자, 예를 들어서 원판이 있어. 화살을 쏠 거야. 여기에 맞을 확률을 구하시오. 그럼 몇 분의 몇 하면 돼? 4분의 1 하면 돼. 그지? 왜? 4칸 중에서 한 칸이니까. 맞아. 자,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좁아졌어. 여기를 맞을 확률을 구하시오. 이것도 4분의 1이야? 아니야. 그제? 요런 확률 구할 때 이제 기하적 확률을 사용할 거라고. 자, 이런 확률 구하려면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돼? 전체 넓이분의 특정 넓이 해버리면 된다고. 그제? 전체 넓이분의 이 부분 색깔 칠한 부분의 넓이. 그게 바로 확률이 될 거야. 맞아. 자, 길이로 따지면은 0부터 5까지 길이에서 내가 점을 딱 찍었더니 1부터 2 사이에 1부터 2 사이에 있는 점을 찍을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전체 길이분의 이 길이 해버리면 되겠다고. 그치? 그래서 길이로 나와져 있는 거는 길이분의 길이. 넓이분의 넓이. 그치?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는 게 기하적 확률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기하적 확률이 조금 어렵게 나오면 문제가 어려워지긴 하는데 아무튼 넓이랑 길이 찾아가지고 계산하면 된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 그치? 자, 그 다음에 확률의 기본 성질 한번 봅시다. 확률의 기본 성질은 굉장히 기본적인 성질이라서 자꾸 까먹어. 근데 까먹으면 절대 안 되는 성질이야. 그치? 까먹으면 절대 안 되는 성질이야. 자, 확률은 어떻게 계산하겠다고?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분의 A라는 집합에 A라는 사건의 원소의 개수로 계산해 주겠다고. 그치? 자, A라는 사건은 뭘 했어? 표본 공간에 부분 집합으로 들어온댔어. 그치? 표본 공간에 부분 집합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A 집합의 원소 개수가 표본 공간보다 더 많아질 수 있는 거야? 절대로 없어. 그치? 절대로 없어.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찾고 싶은 확률이 분모가 분자보다 항상 더 클 거라고. 그치?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이 확률은 2를 넘어갈 수 있어? 절대로 없어. 오케이? 0보다 작아질 수 있어? 절대로 없어. 그치? 그래서 확률은 항상 0부터 1 사이 숫자야. 알겠어요? 확률은 항상 0부터 1 사이 숫자입니다. 확률 계산했더니 1 넘어갔어. 그럼 내가 계산 틀린 거야. 그치? 확률은 항상 0부터 1 사이 숫자야. 0부터 1 사이 숫자. 당연한 얘기인데 자꾸 까먹어. 까먹으면 안 돼. 0부터 1 사이 숫자야. 자, 그 다음 P의 S. 얘는 뭐지? 표본 공간이 나올 확률을 찾으래. 그러니까 전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찾으래. 그럼 몇이겠어? 1이겠지. 왜? 계산을 어떻게 해주는 거니까. S의 원소분의 S의 원소의 개수 하니까 약분해서 1 나올 거라고. 그치? 그래서 항상 일어날 확률은 1이 되는 거고 공집합에 대한 확률은 뭐가 나오겠어?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0개니까 0하고 나올 거라고. 절대 일어날 수 없는 확률은 0이 될 거야. 알겠지? 그 정도 성질들이 있구나 하고 알고 계시면 되고. 자, 밑에 있는 확인 한번 보자. 빨간 구슬 2개, 노란 구슬 3개가 들어있는 거에서 1번 빨간 구슬이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빨간 구슬 2개, 노란 구슬
3개가 들어가 있어. 그치? 총 5개 중에서 하나를 뽑았을 때 빨간 구슬을 뽑을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그럼 뭐 하면 돼? 빨간 구슬을 뽑을 확률은 전체 사건 5개분의 빨간 구슬을 뽑을 사건 2가지 해가지고 5분의 2 하면 돼. 맞아. 자, 두 번째, 빨간 구슬 또는 노란 구슬이 나올 확률을 구하래. 또는 노란 구슬이 나올 확률을 구하래. 그럼 여기서 뽑으면 빨간 구슬 아니면 노란 구슬 둘 중에 하나겠지 뭐. 그지? 자, 그러니까 빨간 구슬이나 노란 구슬 둘 중에 하나가 나올 확률은 1이구나. 항상 일어나겠구나. 그치? 자, 하나 뽑았더니 파란 구슬이 나왔대. 그럴 수 있어? 없잖아. 그지? 빨간 구슬이랑 노란 구슬만 있으니까. 그지? 자, 그래서 파란 구슬이 나올 확률은 0이구나. 이런 식으로 체크하면 되겠다고. 그지? 그래서 내용적으로 크게 어려운 건 없어. 내용적으로는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제 이 녀석들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한번 체크해보자. 아, 맞다. 그래서 우리 확률의 기본 성질 53페이지 중심 개념 나와 있는 거에다가 별표를 5개를 쳐놓고 가세요. 3가지 성질은 쉬운 성질이긴 하지만 자꾸 까먹어서 중요한 성질이니까 별표 좀 쳐놓고 그 다음으로 가자. 자, 이제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유형 3번부터 최대한 많이 한번 풀어보지 뭐. 자, 유형 3번부터 차근차근 한번 보자. 유형 3번에서는 뭐를 해?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10일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유형 3번. 주사위 2개 던졌을 때 눈의 수의 합이 10일 이상일 확률을 구할 거야. 그치? 자, 그럼 주사위 2개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전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야? 전체 경우의 수. 36개. 그치? 첫 번째 거 6개, 두 번째 거 6개. 조합하면은 36개 나와. 그치? 자, 그 중에서 2개 눈을 더했더니 10일 이상이 될 거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11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2개 더해서 12가 나올 수도 있겠네. 그치? 자, 그럼 더해서 11 나오는 경우는 뭐 있지? 5, 6 나오는 경우랑 6, 5 나오는 경우 2가지 있어. 그치? 더해서 12 나오는 경우는 뭐 있지? 6 나오는 거 있네. 그치? 그러니까 사건의 경우에서는 몇 개? 3가지. 그래서 확률은 36분의 3 약분해서 12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대. 어렵지 않잖아. 그치? 자, 이번에는 나온 눈의 수의 곱이 홀수일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자, 곱한 게 홀수이려면은 어때야 돼? A 곱하기 B 한 게 홀수려면은 둘 다 홀수면 되겠다. 그치? A도 홀수고 B도 홀수면 되겠네. 그럼 홀수가 나올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주사위 던졌을 때 3가지. 여기서도 홀수가 나올 거니까 3가지. 그러니까 총 몇 가지 경우 나왔어? 9개. 오케이. 그래서 36분의 9 하면 되겠네. 그래서 4분의 1이 바로 확률이 되겠구나 하고. 됐습니까? 자, 유형 4번 보면 5명의 학생이 있다. 5명의 학생이 일렬로 앉을 때 B랑 C가 양 끝에 있을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했네. 자, 이제 확률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유형 4번 120번 보면은 A, B, C, D, E 5명이 있을 때 1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일렬로 앉을 때 B랑 C가 양 끝에 앉을 사건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그치? 자, 그러면 확률 문제는 항상 때가 있어. 때. 뭐뭐 했을 때 하고. 그치? 그럼 때를 기준으로 앞에 있는 게 전체 사건이고 뒤에 있는 게 특정 사건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특정 사건에다가 이름 붙여줄 거야. A라고. A, B, C, D, E. A, B, C, D. A라고 하자 그냥. A라고 이름 붙여줄 거야. 그치? A라고 이름 붙여줄 거야. 자, 그럼 이제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부터 찾자.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뭐가 전체 경우의 수라고?
일렬로 앉는다, 일렬로 나열된다 라는 게 전체 경우의 수라고. 5명이 일렬로 앉을 거니까 뭐 어떻게 계산해? 5팩 하고 계산하잖아. 그치? 5팩이 몇이야? 120. 그치? 자, 그 다음에 A가 일어날 사건은 셋, 넷, 5명 앉히는데 B랑 C가 양 끝에 앉을 거야. 그치? 양 끝에 있을 거야. 그럼 남은 3명만 나열해주면 되겠네. 그러니까 몇 팩? 3팩. 그게 B랑 C랑 또 자리를 바꿀 수 있겠네. 곱하기 2 하면 되겠다고. 그래서 A가 일어날 확률은 뭐라고 계산해줘? 120분의 6이 12 해서 10분의 1 하고 계산하면 되겠대. 그치? 자, 2번 보니까 5명의 학생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라고 얘기했어. 원순열 나왔어. 원순열 기억나? 원탁에 둘러앉을 때 D랑 E가 이웃하게 앉을 거래. 그치? 자, 일단 전체 경우의 수부터 찾자. 전체는 뭐라고? 때 앞에 있는 원탁에 둘러앉았다가 전체 경우의 수라고. 그럼 원순열은 뭐야? 회전이 가능한 거니까 뭐 할 거라고? 같은 거 나눠버릴 거라고. 그치? 아니면은 어떻게 할 거라고? 특정한 한 사람 A라는 애를 여기다 고정시켜 버릴 거라고. 그럼 남은 4명을 일렬로 나열하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한 사람이라도 여기 앉아있으면 더 이상 회전이 불가능하니까. 그치? 자,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4명 나열할 거야. 4팩하고. 그치? 24하고 나올 거고. 자, D랑 E랑 이웃할 겁니다. 특정 사건 한번 해보자. 특정 사건도 이 녀석을 A라는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D랑 E랑 이웃하니까 D랑 E랑 여기 묶어놓고 여기 앉혀버리지 뭐. 그럼 몇 명만 나열하면 돼? 3명만 이제 나열하면 돼. 그치? 3팩. 그런데 D랑 E랑 자리 바꿀 수 있어. 2. 오케이? 이게 특정 사건. 자, 그래서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뭐라고? 24분의 6이 12에서 2분의 1 하고 나오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뒷페이지 볼게. 순열을 이용하는 확률 두 번째 방법. 자, 5개의 숫자 1, 2, 3, 4, 5를 중복을 허락해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그 수가 홀수일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자, 보면 유형 5번에서 5개의 숫자 1, 2, 3, 4, 5를 일렬로 나열할 때 무슨 숫자일 확률을 구하래? 홀수일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그치? 그래서 때 앞에 보니까 이 5개 숫자를 일렬로 나열할 거래.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 5, 100가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홀수가 나올 거야. 5자리 숫자를 만들었는데 홀수가 나오려면은 어때야 되는 거야? 맨 마지막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 1, 3, 5가 들어가야 돼. 그치? 그래야 홀수잖아. 맞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3가지 경우. 자, 그래가지고 이 셋 중에 하나 여기다 썼으니까 이제 남은 4개만 나열하면 돼. 그치? 그래서 4팩.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확률은 5팩분의 4팩 곱하기 3. 그럼 4팩이랑 5팩이랑 약분해가지고 5분의 3 하고 나올 거고. 그치? 자, 그 다음 6개의 숫자 1, 1, 2, 3, 3, 4를 모두 사용해서 6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12자리 숫자와 1자리 숫자가 모두 짝수일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1, 1, 2, 3, 3, 4를 모두 나열해가지고 6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10의 자리랑 1의 자리가 짝수일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그치? 1, 1, 2, 3, 3, 4. 맞아. 자, 그럼 이제 전체 경우의 수는 뭐가 나와? 얘들을 일렬로 나열한대. 그치? 6개의 숫자를 일렬로 나열하려고 봤더니 1은 2개 같고 3이 2개 같아. 같은 것만큼 뭐라고? 팩토리얼 치어서 나눠버리라고.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수열로 6개를 나열할 건데 1이 2개가 같고 3이 2개가 같네. 2팩. 그치? 이게 전체 경우의 수. 오케이. 자, 10의 자리랑 1의 자리가 짝수일 확률 한번 구해볼 거야. 자,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자리를 만들 때 10의 자리랑 1의 자리가 짝수만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몇 가지? 2랑 4, 2가지만 들어올 수 있어. 맞아요. 그치?
자, 그래서 여기 2 쓰고 여기 4 쓰는 경우, 여기 4 쓰고 여기 2 쓰는 경우 해가지고 여기서는 2가지 나오고. 자, 남은 4개는 여기다 일렬로 나열할 거야. 뭐를 나열해? 1, 1, 3, 3이라는 숫자 나열해. 그래서 4팩을 2팩, 2팩 나눠버리면 되겠네.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확률은 2팩, 2팩 분의 6팩 분의 2팩, 2팩 분의 4팩 곱하기 2 하면 돼. 그래서 2팩, 2팩 약분돼버리고 4팩, 4팩 약분해주니까 분모는 6이랑 5 남고 분자에 2 남아서 약분해서 15분의 1하고 써줄 거야. 오케이. 자, 조합을 이용하는 것까지 풀고 밑에 있는 거 좀 풀어볼게. 자, 조합을 이용하면은 흰 공 3개, 검은 공 5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꺼낼 때 흰 공 3개, 검은 공 5개가 들어있는 것 중에서 임의로 3개를 꺼낼 때 1번에서는 흰 공이 3개가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자, 3개를 동시에 꺼낸대. 자, 그러니까 때 앞에 있는 요 녀석이 전체 경우의 수야. 그치?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개 중에 3개 뽑아? 8개 중에서 3개 뽑는 게 전체 경우의 수야. 맞아? 자, 그래서 8, C, 3. 그래서 해주면 8, 7, 6, 3, 2, 1. 8, 7에 56이 전체 경우의 수가 되고. 맞아? 자, 흰 공만 3개 뽑는 경우의 수를 찾을 거야. 그럼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는 흰 공 3개 중에서만 3개 뽑아주면 되겠네. 그래서 1 될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 싶은 확률은 56분의 1 하고 나올 거고. 그치? 자, 2번은 뭐래? 흰 공 1개, 검은 공 2개 꺼낼 확률을 구하래. 자, 그럼 흰 공 1개를 꺼낼 거니까 흰 공 중에서 1개 뽑으면 돼. 3 컨비네이션 1. 검은 공 중에서 2개 뽑으면 돼. 5 컨비네이션 2. 맞아. 자, 그래서 3 곱하기 10해서 30 나온다. 그래서 확률은 56분의 30 하고 계산될 거라고. 됐습니까? 크게 막 어려운 건 없네. 그제? 뭐 원순열 같은 것 좀 까먹은 거밖에 없어. 맞아. 그걸 다 까먹어버렸던 게 문제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풀면서 안 되는 거 질문하고 그 다음으로 갑시다. 127번 보면 아이고. 자, 127번 보자. 127번 보면 뭐랬냐면은 두 집합 A, 1, 2, 3에서 A, B, C, D에 대해서 A에서 B로의 함수 F를 만들 때 F가 1대1 함수일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자, A, 1, 2, 3에서 B, A, B, C, D로 갈 때 가는 함수를 만들 때 1대1 함수일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그치? 그래서 때 앞에는 그냥 함수를 만들겠다 이거야. 그냥 함수네. 전체 경우의 수는 그래서 몇이 나와? 그냥 함수는 뭐 쓰라고? 파이 쓰라고. 몇 파이면? 앞에 거, 뒤에 거. 그래서 4파이 3. 4파이 3은 어떻게 계산해? 4에 세제곱하고 계산해. 맞아요? 그래서 64. 자, 1대1 함수는 뭐 쓰라고? P 쓰라고. 몇 P면? 4P3. 항상 Y가 앞에 써준댔어. X가 뒤에 써지고. 어떤 함수를 만들 때 뭐 사용하는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치? 그냥 함수면 파이 써주는 거고 1대1 함수면은 P 쓰는 거야. 그치? 증가 함수면은 C 쓰고 등호 들어간 거는 H 쓴다 그랬어. 그치? 자, 그래서 얘는 432. 432이지. 432. 그래서 24. 그래서 64분의 24 계산하면 되겠지. 됩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31번 보자. 사과, 감, 배, 귤 중에서 8개를 고를 때 각 종류의 과일은 8개 이상씩 있다. 그럼 사과, 감, 배, 귤을 총 합쳐가지고 8개를 고르는 거야. 그럼 각각 몇 개씩 고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의 개수를 다 더한 게 몇 개일 거라고? 8개일 거라고. 방정식이 만들어졌네? 그러니까 뭐 사용할 거야? H 사용할 거야. 그치? 몇 H면? 4H 8하고.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해? 2개 더한 다음에 1 빼서 11 컨비네이션 8, 즉 11 컨비네이션
3하고 계산할 거고 11 곱하기 10 곱하기 9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서 165가 전체 경우의 수. 그치? 자, 특정 사건 경우의 수는 뭐래? 사과는 하나도 안 고를 거래. 그러니까 뭐가 0이야? x가 0일 때를 고르는 거야. x에다가 0 집어넣으니까 결국 y 더하기 z 더하기 w가 8 나오는 경우 고르면 되겠네. 그치?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계산해? 3h8 해서 더한 다음에 1 빼주니까 10 컨비네이션 8 10 컨비네이션 2 그래서 45 하고 나오겠대. 되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대. 자, 뒤에 있는 거 두 문제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우리 두 문제 하고 시작. 그렇지? 자, 유형 7번이랑 유형 8번 봅시다. 유형 7번, 유형 8번. 자, 유형 7번은 통계적 확률에 대한 문제입니다. 통계적 확률은 뭐라고? 관찰을 통해서 하는 거라고. 관찰이야, 관찰. 자, 오른쪽 어느 도시에 사는 20대, 30대, 40대 남녀의 A 정당 지지율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도시에 사는 40대 여자 200명 중에서 A 정당을 지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이랬네. 40대 여자만 봐주면 되겠네. 그치? 40대 여자만 보니까 정당 지지율이 몇 퍼센트야? 32%야. 그치? 그러니까 정당을 지지할 확률은 뭐라고 하면 되겠어? 100분의 32야 해버리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총 몇 명 있대? 200명 있대. 약분하니까 몇 나와? 64 나와. 끝하고. 아우 쉬워. 그치? 아우 쉬워. 되게 쉽잖아. 그치? 응. 자, 그 다음 유형 8번 보자. 유형 8번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내부에서 임의로 한 점 P를 잡을 때 삼각형이 예각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자, 이 문제다가 별표를 조금만 쳐놓고 한 3개쯤? 자, 이 문제가 나와 있는 교과서가 은근히 많아가지고 이 문제는 좀 알고 계셔야 돼. 그렇지? 자, 그랬을 때 이 안에서 P라는 점을 잡았을 때 A, B, P 있잖아. B, C, P라는 녀석이 예각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그치? 그럼 유각과 유각은 이미 예각이야. 90도보다 작은 각도니까 얘만 예각이면 되잖아. 맞지? 자, 그래서 얘가 예각일 확률을 구할 거야. 그럼 P가 이렇게 밑에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그럼 둔각 돼버릴 거야. 그지? 그러니까 적당히 위쪽에 올라가 있을 거야. 그지? 그러니까 둔각이었다가 어느 순간 예각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겠지? 그 바뀌는 순간에는 몇 도겠어? 90도겠네. 맞아? 둔각에서 예각으로 바뀌는 순간은 90도일 거야. 맞아? 자, 그래서 P가 90도가 되는 녀석, BPC가 90도가 되는 녀석 한번 찾아볼 거야. 그럼 BPC가 90도가 된다는 얘기는 P가 어디 위에 있으면 돼? 반원 위에 있으면 되겠네. 그렇지? 자, 그래서 반원을 그려준 다음에 이 반원보다 안쪽에 찍혀있으면 둔각삼각형 될 거고 P가 반원보다 바깥쪽에 찍혀있으면 예각삼각형이 될 거야. 그러니까 예각삼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P가 어디 있어야 된다고? 이 반원 바깥쪽에 찍혀있으면 된다고. 맞지? 그러니까 예각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우리는 뭐하고 구하면 돼? 전체 넓이분의 여기 빗금친 부분의 넓이 하고 구하면 돼. 맞아. 그럼 전체 넓이는 밑변의 길이 1, 높이 1이니까 1이고 빗금친 부분의 넓이는 정사각형 넓이에서 뭐 빼면 돼? 반원 넓이 빼면 되겠다. 반원은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1짜리인 원의 절반이니까 그치? 2에서 뭘 빼? 파이 r 제곱 2분의 1의 제곱 그 녀석의 절반을 빼주면 되겠다고. 되세요? 자, 결국 우리가 찾고 싶은 녀석은 전체 1분의 1-8분의 파이, 즉 1-8분의 파이가 우리가 찾고 싶은 확률이 되겠구나. 하면 되겠지? 됐습니까? 자, 밑에 있는 거 37번까지 후딱 풀어보고 다 풀고 시작. 어렵지 않으니까. 자, 34번, 134번 보자. 134번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빨간 공과 노란 공을 합해서 모두 12개 들어있는 공이야. 빨간 공, 레드, 노란 공, 옐로우 합해가지고 모두 12개 들어있대. 자, 그랬을 때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대. 이 중에서 2개를 동시에 꺼낼 때 11번에 한 번 꼴로 모두 빨간 공이래.
공 나올 확률이 11번에 한 벌꼴이래. 자, 그러니까 모두 빨간 공 나올 확률을 몇 분의 몇이라고 해버리면 돼? 11분의 1 해버리면 돼. 그치? 이게 통계적 확률이야. 관찰을 통해서. 맞아? 자, 그러면은 시행 횟수가 되게 많아지면 이 통계적 확률이 뭐랑 같아질 거라고? 수학적 확률이랑 같아질 거라고. 그치? 그래서 여기서 수학적 확률을 계산할 겁니다. 12개 중에서 2개 꺼냈네? 12 컨비네이션 2분의. 모두 빨간 공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빨간 공 중에서만 꺼내면 되겠다. 그런데 빨간 공이 몇 개 들어있는지 모르니까 빨간 공은 X개 들어있다고 할 거야. 그러면 X 컨비네이션 2 하면 되겠지. 그게 11분의 1 하고 나오면 되겠대. 여기서요. 계산해주면은 12 곱하기 11분의 2 분의 X 곱하기 X 마이너스 분의 2 하면 돼. 그래서 2약 분해주고 12 곱하기 11분의 X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 11분의 1 나오는 거니까 얘만 남아있어야 되고 12는 약분 돼야 될 거냐? 오케이. X에 X 마이너스 1 곱한 게 10이라서 X는 4구나. 그렇지? 자, 그 다음 137번 보면은 a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해서 x제곱 더하기 4ax 더하기 a는 0의 실근을 가질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 그렇지? 실근 가지는 거니까 판별식 쓰는 거잖아. 그래서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할 거야.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써주자. b-제곱 4a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a로 묶어주면은 4a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아서 수직선 그려주니까 뭐야? a는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네. 그치? 어디 사이에서? 마이너스 2부터 2라는 범위 안에서. 그치?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가 뭐야? 전체 경우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길이가 전체가 되는 거야. 그치? 그 상태에서 이제 공통 부분 찾아주면 되겠지. 맞아. 자, 근데 공통 부분 찾아주는 게 힘드니까 뭐 하면 돼? 뭐 해도 돼? 전체에서 요만큼 빼도 돼. 그치?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1에서 뭘 뺄 거냐면 전체 길이 4분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4분의 1 빼서 계산해도 되겠다. 그래서 1-16분의 1이니까 16분의 15 하고. 되세요? 되지? 오케이. 조금만 쉬었다가 그 다음으로 갑시다. 자, 확률의 덧셈 정리는 어떤 사건에 대한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얘기를 하냐? 확률의 덧셈 정리. 자, A 합집합 B라는 녀석을 사건으로 하면은 합사건이라고 얘기를 했어. 합사건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게 확률의 덧셈 정리입니다. 그렇지?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의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얘기를 하고. 맞아? 자, 확률을 어떻게 계산하면 돼? 전체 표본 공간의 경우의 수분에 A 합사건 B의 경우의 수 찾으면 돼. 그치? 근데 합집합 원소의 개수 찾는 거 우리 1학년 때 했었잖아. 어떻게 찾았었어? A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B 더한 다음에 빼기 했었지? 맞아. 그거를 각각 쪼개주면은 NS분의 NA 더하기 NS분의 NB 더하기래 빼기 NS분의 N의 A 교집합 P 하고 쓸 수 있는데 그치? 얘는 뭐야?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야. 그치? 그래서 A 합집합 B의 확률은 A의 확률에다가 B가 일어날 확률이야. B가 일어날 확률 더한 다음에 뭐를 빼줘야 돼? A 교집합 B가 일어날 확률을 빼줘야 돼. 그치? 이게 확률의 덧셈 정리입니다. 그치? 말만 확률의 덧셈 정리 나왔지. 우리 저기 1학년 때 했던 합집합 쪼개주는 거랑 같아달라. 같잖아. 그치? 똑같은 거야. 오케이, 똑같은 거야. 그래서 A라는 사건의 경우의 수랑 확률이랑 B 사건 확률이랑 A 교집합 B의 확률 빼준 게 바로 확률의 덧셈 정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이 녀석은 뭐 증명하는 방법인데 증명하는 방법까지는 몰라도 상관없고 합집합 쪼개주는 거랑 비슷하구나 라고 그냥 생각하고 계시면 돼. 알겠어요? 특히 자, A랑 B가 서로 배반이면
배반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지? 그렇지.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면은. 자, 이 부분이 공집합이 되는 거니까 공집합에 대한 확률은 몇이라고? 0이라고. 그지? 그래서 확률의 덧셈 정리가 그냥 P의 A 합집합 B가 어떻게 써질 거야? A 더하기 P의 B 하고만 써질 거야. 그렇지? 교집합 뺄 거 없습니다. 맞아? 그래서 교집합이 있을 때만 빼주고 없을 때는 안 빼줘도 된다 이거요. 그렇지? 오케이. 이게 확률의 덧셈 법칙. 자, 그래서 뭐 요거는 이따 한번 해보고. 자, 이번에는 여사건의 확률. 요 얘기도 하자. 자, 그럼 확률의 덧셈 정리가 사용되기 위해서는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올 거냐. 뭐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눈이 나오거나 또는 소수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이렇게 나올 거야. 그렇지? 자, 그래서 가운데가 또 눈으로 연결되면은 합사건입니다. 그렇지? 집합에서도 똑같았잖아. 가운데 또 눈으로 연결되면은 합집합이었어. 확률에서도 가운데 또 눈으로 연결되면은 합사건인 거야. 그렇지? 자, 그래서 짝수눈이 나올 사건을 A라고 하고 소수눈이 나올 사건을 B라고 하면은 P의 A 합집합 B 찾아버리면 되겠네. 그렇지? 자, 그럼 얘는 P의 A에다가 P의 B 더한 다음에 P의 A 교집합 B 빼라는 거라서 자, 짝수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3이고 소수가 나올 확률도 6분의 3이고 두 개 교집합이니까 짝수면서 동시에 소수가 나와야 돼. 2밖에 없네? 그러니까 6분의 1 빼가지고 계산할 거라고.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6분의 5. 그지? 하시면 되고. 그 다음 볼 게 뭐 있어? 여사건의 확률. 자, 여사건의 확률은 뭘 여사건의 확률이라고 얘기를 해줘? P의 A의 여집합 찾아주는 게 여사건의 확률이야. 그치? 자,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계산해줘? 전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분의 A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하고 찾아주면 돼.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찾아주는 거지 또? 전체 원소의 개수에서 A의 원소의 개수 빼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쪼개버리니까 얘는 1 나오고 얘는 NS분의 NA하고 나오는 거니까 결국 어떻게 계산돼? 1에서 P의 A 빼가지고 계산될 거라고. 그러니까 그치? 전체 확률에서는 전체가 무조건 1이야. 그치? 전체에서 A가 일어날 확률 빼주면은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구할 수 있어. 맞지? 자, 여사간의 확률은 어디서 많이 사용됩니까? 문제에서. 적어도라는 얘기가 나오면 많이 사용되지. 그치? 자, 그래서 뭘로 할까? 동전을 3개 던졌을 때 앞면이 적어도 하나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치? 그럼 우리는 뭐 할 거라고? 전체에서 아닌 거 빼줄 거라고. 여기서 아닌 건 뭐겠어? 모두 뒷면 나오는 경우를 빼주면 되겠네. 그치? 그럼 확률에서 전체는 항상 1이고 모두 뒷면 나올 확률을 구할 거야. 그럼 첫 번째 것도 뒷면, 두 번째 것도 뒷면, 세 번째 것도 뒷면이니까 어떻게 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8분의 1 빼줘서 결국 8분의 7이 앞면이 적어도 하나 나올 확률이구나. 이런 식으로 계산할 거라고.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거기에 대한 문제 쓱 풀어보면 자, 유형 9번 보자. 138번 보니까 두 사건 A, B에 대해서 첫 번째 P의 B가 이 P의 A하고 나왔고 P의 A 합집합 B가 10분의 7하고 나왔고 P의 A 교집합 B가 5분의 1하고 나왔을 때 P의 A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그치? 그래서 합집합 어디 갔어 합집합? 합집합에 대한 확률을 알려줬으니까 확률의 덧셈 법칙 사용해 줄 거야. P의 A 합집합 B는 P의 A에다가 P의 B 더한 다음에 P의 A 교집합 B 빼는 걸로 계산할 거고 얘는 10분의 7이고 P의 A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야. P의 A.
그래서 P의 B가 방해돼. 그런데 P의 B는 이렇게 계산이 되겠대. 그래서 2P의 A 빼기 이 녀석은 5분의 2라고. 자, 그래서 10분의 2니까 넘어가면은 3PA가 2분의 1 넣어서 PA는 6분의 1이구나. 이런 식으로 계산되겠지. 그치? 단순 계산. 그래서 P의 A의 여집합이 0.6 나왔고 P의 A 교집합 B가 0.2하고 나왔을 때 P의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그치? 자, 그럼 P의 A의 여집합 확률이 0.6 나왔으니까 P의 A는 몇 나오겠어? 0.4하고 나올 거야. 이래서 0.6 빼가지고. 그치? 자, 했을 때 이 녀석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잘 모르겠으면은 벤 다이그램 그려볼 거야. 자, A라는 사건이 있고 B라는 사건이 이렇게 있을 때 표본 공간이 이렇게 있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 0.4야. A 교집합 B가 일어날 확률이 0.2야. 그럴 때 문제에서는 어딜 구하래? 이 부분 구하래. 그치? 자, 그러니까 이 부분 어떻게 구해주면 되겠어? A라는 사건에서 이 부분 빼서 구해주면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얘는 P의 A에서 P의 A 교집합 B 빼가지고 계산하면 되겠대. 해서 0.4 마이너스 0.2니까 0.4구나 하고 뭔 소리야 0.2지 2구나 하고 하면 되겠지. 자, 이제 유형 10번 보자. 유형 10번에서는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적힌 20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한 장을 꺼낼 때 1부터 20까지에서 한 장 꺼낼 때 카드에 적힌 수가 2의 배수거나 또는 5의 배수 1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그치? 자, 그럼 1부터 20까지에서 한 장 꺼내는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20까지 나올 거야. 그치? 자, 2가 나오거나 혹은 5가 나올 사건을 구하는 거니까 우리는 2가 나올 확률 사건을 A라고 하고 B라는 사건을 5의 배수라고 할 거야. 자, 그리고 가운데가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뭘 구할 거냐면은 A의 합집합 B의 확률을 구할 거야. 그럼 A의 확률에다가 B의 확률 더한 다음에 A 교집합 B의 확률 빼주면 되겠다. 그치? 자, 그럼 A의 확률은 2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니까 총 20개 중에서 2의 배수는 10개 있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는 5의 배수 더해줄 거니까 총 20개 중에서 5의 배수는 4개 있을 거고 빼기 2개 공통은 10의 배수니까 2개 있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면 되겠다. 맞지? 어렵지 않은 문제고. 자, 유형 11번으로 가자. 확률의 덧셈 정리. 자, 흰 공 4개랑 검은 공 5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3개를 꺼낼 때 3개 모두 같은 색이 나올 확률을 구할 거야. 그치? 자, 3개 모두 같은 색이 나올 확률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 일단 전체 경우의 수부터 구해보자. 때 앞에 있는 게 전체 경우의 수야. 이 중에서 3개를 꺼내는 게 전체 경우의 수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해? 9, 10, 3 하고 그치? 9, 8, 7, 3, 2, 1 3, 4 12 곱하기 7이니까 90 84? 맞지? 오케이, 84. 자, 전체 경우의 수는 84개가 나왔고 자, 3개 모두 같은 색인 녀석을 찾을 거야. 그럼 3개 모두 무슨 색이면 돼? 3개 모두 흰색이거나 3개 모두 검은색이면 되겠네. 그치? 방금 내가 뭐라고 했어? 모두 흰색이거나 모두 검은색이면 되겠다고. 맞지? 그래서 모두 흰색 나올 사건을 A라고 하고 모두 검은색 나올 사건을 B라고 하면은 이거나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무슨 사건을 구하는 거야? A 합집합 B의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A의 확률에다가 B의 확률 더한 다음에 A 교집합 B의 확률을 뺄 건데 생각해보니까 모두 흰색이면서 동시에 모두 검은색일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A 교집합 B는 공집합이란 얘기야. 배반이란 얘기네. 그러니까 굳이 얘는 계산 안 해도 상관없겠다. 맞아요. 그치?
자, 그럼 이 녀석은 전체 경우에서 84분의 모두 다 흰색 나올 거니까 흰색 중에서만 3개 뽑으면 돼. 그래서 4C3 더하기 84분의 자, 모두 검은색 나올 거니까 5C3 해가지고 계산하면 되겠지. 그래서 4C1이니까 84분의 4 더하기 5C이니까 84분의 10 해서 계산하면 되겠다.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 12번 자 150번 봐주면은 뭐랬냐면은 남학생 4명 여학생 3명 중에서 임의로 2명을 뽑을 때 적어도 1명은 여학생일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 남학생 3명 4명이구나 4명 여학생 3명 있는 것 중에서 대표를 2명 뽑을 때 적어도 한 사람이 여학생일 확률을 구할 거야. 그치? 자, 일단 전체 경우의 수부터. 전체 경우의 수는 뭐가 되지? 7명 중에서 2명 뽑는 게 전체 경우의 수야. 그치? 그래서 7, 6, 2, 1. 21가지 방법 나올 거고. 맞아? 자, 그 다음에 적어도 1명이 여학생일 확률을 구할 겁니다. 적어도 1명이 여학생일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우리는 뭐 하자고? 전체에서? 아닌 거 빼자고. 그럼 적어도 1명이 여학생이 아니려면은 모두 남학생일 확률 빼면 되겠네. 맞아요. 자, 확률에서 전체는 1이고 전체 경우의 수 21분의 모두 다 남학생이려면은 4명 중에서 대표 2명 뽑아주면 되겠지. 그래서 4, 3, 1이니까 6, 1 마이너스 21분의 6 계산해주면 되겠다. 맞아? 자, 2번에서는 빨간색 4장을 포함한 총 10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4장을 꺼낼 때 빨간색이 2장 이상이 나올 확률을 구할 거야. 그치? 빨간색이 2장 이상 나올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빨간색이 몇 장 나오는 거 구하면 돼. 빨간색이 2장이거나 또는 3장이거나 또는 빨간색이 4장 나오는 거 각각 더한 다음에 구한 다음에 더해버리면 돼. 그치? 자, 그런데 그렇게 하기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거라고? 이렇게 계산 안 할 거고. 전체에서 빨간색이 한 장 있는 경우 뺄 거고 빨간색이 없는 경우를 빼줄 거라고. 알겠어요? 자, 확률에서 전체 경우의 수는 1이고 총 10장 중에서 4장 뽑는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 10C 4분의 빨간색이 한 장 뽑힐 거야. 그럼 나머지는 6장 나오는 거니까 4개 중에서 일단 한 장 뽑고 남은 3개는 나머지 6개 중에서 3개를 뽑겠다고. 그치? 이거 계산 안 하면 안 돼. 나머지 중에서 뽑는 경우도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치? 빨간색에서만 하나 뽑고 끝 해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그치? 자, 빨간색이 하나도 안 뽑힐 경우는 10C 4분의 빨간색 하나도 안 뽑을 거고 나머지 중에서 4장 뽑으면 되겠네. 그치? 그래가지고 이것만 열심히 계산해주면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 풀어보고 안 되는 거 질문 한번 해보자.